규제로 재건축 틀어막으니 부산, 대구, 대전, 창원, 지방까지 리모델링 열풍이다. 요거는 자,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자 부산, 대전, 대구, 창원서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계속 두드려 잡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 수영현대 재건축 최종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고. 그리고 동네럭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했나? 맞죠? 안전진단 아예 통과를 아예 뭐 근처도 못 갔죠.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축을 완전히 지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현재 정부의 기조가 왜 재건축이 인근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재건축 아예 못하게 지금 계속 뚜지막고 있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라는 게 수용 현대에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재건축을 안 하고 그 골격 뼈대는 살려놓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내용 좀 보시죠. 부산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등 조단위 사업비 대단지가 많다. 그래서 현대, 삼성 등 대형사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기사네요. 최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든 부산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라고 하고 있네요. 서울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여의치 않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그동안 리모델링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에 나섰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 맨션 보시면 리모델링 추진 중인 지방 주요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LG 메트로, 창원에는 토월 성원 아파트, 대구에는 메트로팔레스, 대전에는 둔산 국화 이런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이 뭔가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자 가져왔습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고 싶은데 재건축 대 리모델링 뭐가 낫나 라는 기사인데요. 재건축은 이런 아파트 단지 갔다가 30년이 지나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새 아파트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건축한 지 15년이 지난 단지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이 뼈대 골격은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에 외관을 바꾸는 그리고 내력벽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관을 바꾸는 그런 형태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아파트 외관 도색칠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다른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가져왔죠. 또 하나를 이거랑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장단점 비교라고 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죠? 자, 재건축, 리모델링 방식은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은 부분 철거 후 증축, 연한은 30년 이상, 15년 이상 말씀드렸죠. 안전진단 등 말씀드렸습니다. DE 등급이어야 되고 리모델링은 오히려 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등급 이상이 돼야지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용적률 상한이 재건축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은 아파트 용적률이 250, 뭐 300% 칩시다. 300%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법적으로 그 허용하는 최대치가 30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5%를 더 찾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 증가가 여기 저거죠. 가구수 증가가 재건축은 제한이 없어요. 그 용적률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요거는 기존의 15%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재건축은 있지만은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도 재건축은 3천만원을 넘어서면은 최고 50%를 초과이익으로 환수를 하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조합이 설립되면은 재건축은 팔 수 없어요. 못 팝니다. 그래서 추진위당에서 다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자, 새 아파트가 되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재건축 완전히 부시고 허물고 완전히 막 새롭게 외관부터 해서 막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건축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성 면에서는 재건축이 월등합니다. 리모델링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 재건축을 가로막는 정책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당연하죠. 서울의 음마 아파트 보십시오. 그리고 부산의 동네럭키 보십시오. 재건축 안 해주잖아요. 특히 음악 아파트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10년 지나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계속 잡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리모델링은 그런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되는데 들어가서 충분히 시대 차익을 보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완공되고 나서 그때 재건축으로 옮겨가도 늦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재건축은 꽁꽁 틀어막혀 있어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은 오히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용적률이 높으면은 재건축 안 되겠죠. 해봤자 그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한마디로 내 돈 들여서 내가 지금 완전히 새로 짓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고 그래야지 사업성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용적률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를 넘어가면은 사업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산도 뭐 별반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지 지분이 중요한 것들이죠. 대지 지분이 적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일수록 재건축에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그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용호동의 LG 메트로시티는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이 안 되겠죠.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집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 적어도 15%의 용적률 상한을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15%만큼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에 보태면은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근 신축 평당가가 높아야 한다. 요거는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랑 똑같습니다. 인근은 그 인접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의 평당가가 매매가가 높아야지 이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낮으면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자, 요거와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 더 보여줄게. 그럼 현재 지금 부산에서 리모델링 이슈로 뜨고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부산시 주요 리모델링 단지 비교라고 했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나온 LG 메트로시티 용호동, 그리고 좌동 대우 1차, 양정현대, 거제 홈타운, 요 지금 4개가 부산에서 리모델링이 거론되고 있는 주요 단지들입니다. 좌동은 해운대 신도시를 신도시가 좌동인데, 거기 지금 그린, 이래 해가지고, 리모델링 연합,
연합을 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지만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지금 96년도 전후죠, 그죠? 해운대 신도시가 동시에 같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걸로 연합회를 결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 힘든 그런 아파트들은 점점 슬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 새 아파트를 바꿔내는 그런 과정들은 구청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4개 단지. 준공연도는 메트로가 2001년, 좌동대우는 96년, 양정현대 97년, 거제 홈타운 2001년. 그래서 모두 지금 입주한 지 15년이 지난 단지들입니다. 총 세대수는 메트로 7300, 좌동대우, 요거는 좌동대우 1차만 850세대인데 그 전체 다 합치면 제법 많습니다. 신도시에 다른 리모델링 해야 할 단지들까지 합치면 제법 많아요. 그 다음에 양정현대가 3600, 거점타운 2200. 용적률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메트로가 300, 좌동대우 255, 양정현대 321, 거점타운 335. 이 상태에서는 재건축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나오지, 재건축에서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것들입니다. 현재 매매되고 있는 이 단지들의 평당가입니다. 2400, 2200, 1800, 2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근의 최고가는 얼마인가? 메트로시티 옆에 있는 용호동 W, 용호 W라는 그 아파트는 거의 4천에 육박하죠. 이러면은 사업성이 매우 좋아지겠죠.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어서 분양을 한다면은 이 인근 시세와 유사하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좌동대우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롯데캐슬, 요거는 좌동이 아니고 중동에 있습니다. 근데 3,700 정도 하더라고요. 좌동에는 새 아파트가 없어서 제가 중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양정현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그 사망 골든뷰 센트럴 파크죠. 센트럴이죠. 센트럴 시티인가? 네. 거기가 2,800이에요. 이것도 사업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제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진 롯데가 3,600을 하더라고요. 그건 현재 2,300이면 이것도 뭐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고. 증축 방식은 뭐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는데, 수직 증축은 현재 우리 아파트가 20층짜리다. 그러면 위로 3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수직 증축입니다. 수평 증축은 옆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동을 하나 만들어서 증축을 하는 형태, 그것을 수평 증축, 별동 증축을 이야기하는데, 메트로시티는 수평 별동 증축의 방식을 택했고요. 나머지는 다 미정인데 웬만해서는 수직 증축보다는 아마 수평이나 별동 증축을 택할 겁니다. 그게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완공 후 세대수는, 자 보십시오. 7,300이 8,400이 되죠. 그럼 늘어나는 게 1,100세대입니다. 1,1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다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세대별 분담금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요 현재 세대수에서 15% 업된 그 세대수를 다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부산시의 그 주요 리모델링 단지들을 좀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슈가 상당합니다. 부산도 뭐 보셨겠지만은 요 단지들 외에도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한다고 현수막만 하나 붙여놔도 그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막혀있는 현 시점에서, 신축이 트렌드인 현 시점에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리모델링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온 기사가 이 기사이고 이 자료들입니다. 자, 보셨죠? 규제로 틀을 막으니
뭐 지방까지도 지금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의 그 성원 토월 성원 아파트 이런 것도 대단지거든요. 지금 6,200세대인데 이것도 리모델링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곳곳에 지금 현대, 뭐 자이 이런 데서 포스코 이런 데서 리모델링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수주하고 싶다고 연수봉을 막 붙여놓은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